네, 안녕하세요. 전 다원에서 한가람고등학교 내신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크게 총 네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는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특히 영어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수능 강의 고1, 2 내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에서는 딱 두 학교만 하고 있어요. 대일이랑 한가람고 이렇게 두 학교만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하면 서두로 던지는 부분인데요. 고1 첫 내신이 왜 중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뒤에 소장님께서 또 한 번 더 설명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 관리를 쭉 이어가서 수시로 승부를 볼 수 있느냐의 승부처는 고1 첫 내신입니다. 이때 관리가 안 됐다라고 느끼면 일단 아이들이 동력을 잃어요. 이건 제 경험치로도 느껴집니다. 1학년 때까지 좀 많이 잡으면 1학년 때까지 잡을 수 있는데 거의 1학년 첫 내신 때 잘 잡은 친구들이 2학년, 3학년 가서도 내신 관리를 잘하고 수시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 고2 후반 가서 아니면 고3 때 가서 엄마 나 내신 버릴게. 어차피 해도 안 돼. 어차피 해도 인서울 못 가.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죠. 어머님들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고1 첫 내신을 잘 보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내놨더니 내신 버리겠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땐 첫 내신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열심히 도와주겠지만 학생이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요번 첫 시험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만족하는 성적을 받아놔야 2학기 가서도 잘하겠다. 그러면 한 1학년 후반쯤 가면 이제 본인이 알아요. 아 내신 한가랑고사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대략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라는 게 이제 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대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아이들과 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냥 설렁설렁 놀 때가 아닙니다. 1학년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네, 곧바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가람고등학교는 일단 제가 가장 최근 내신 경향성만 갖고 왔어요. 한가람고를 중간, 기말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다 달라요. 시험 나오는 스타일이 영어는 일단 가장 최근 내신입니다. 2학년 2학기 기말이죠. 자, 난이도 제가 과감하게 상이나 최상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정말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느꼈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시험 범위부터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꼴랑 한 단원. 수특라이트 영어라고 있어요. 이제 부교재를 쓰는데 1학년 때는 수특라이트 영어를 쓰고요. 한가람은 2학년은 영어 독해를 씁니다. 영어 독해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4개 유닛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7개 유닛이 작년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 좀 쉬운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거를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자 부교재 업법 교재가 한가람은 따로 있습니다. 역시 이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변형된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뭔가를 막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가람고의 특징이 업법 포인트별로 부교재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기말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자 모의고사 들어가죠.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선정을 해줍니다. 너 몇 년도 몇 월 걸 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6지문 정도 뽑아주셨고, 기말 같은 경우는 또 듣기가 들어갔어요. 한가람고는 듣기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요. 또 서답형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최근 시험은 서답형이 없었습니다. 총 객관식만 35문항이었는데 난이도가 그래도 최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좀 잘한다 싶은 아이들이 80 후반에서 90 초반에 맞아요. 작년 이 시험이. 그럼 도대체 서답형도 없고 뭐 다른 학교는 뭐 서답형이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가람은 뭐길래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범위가 많게 준비하는 거는 사실 뭐 이 범위는 뭐 목동에서 많은 편에 속하지만 다른 학교에도 이 정도는 해요. 근데 객관식 35문항이 나왔는데 일단 당연히 부교재 문항이 크고 자 듣기가 들어가 있죠. 이게 또 커요. 왜냐면 이건 강제로 들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듣기는 어쩔 수 없이 틀어놓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럼 대략 7문제 정도 가면은 한 30 몇 분 정도? 그 정도를 7문항 제외한 28문항 정도를 풀어야 됩니다. 1분에 한 문제를 빠바박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부교재에서 나오는 14문항이 나와 있는 이 부교재가 고1 수준은 아닙니다. 한 고2에서 뭐 어려운 건 고3 초반 수준까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업법 문항 같은 경우는 7문항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가람고에 좀 시그니처 문제가 몇 개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학교와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좀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다. 그럼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았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한가람고 1등급 브레이커 문제 유형과 특징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밑줄 없는 어법형 이게 시그니처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선택지가 각 문장별로 주어지고요. 단락이 아닙니다. 그 단락 도끼는 또 따로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문장을 놓고 밑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법상 틀린 거 너가 찾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배웠던 포인트에서 선생님들이랑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겠지만 외부 지문을 끌어다 씁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문장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기가 안 되게. 작년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외부 지문이 9지문이었어요. 이거는 뭐 목동고 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외부 지문 수준은. 그러니까 이 밑줄 없는 어법형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그냥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럼 포인트만 나오는 거고 문장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본질적인 영어력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 자 N개 찾기 나오겠죠. 이게 조금 선생님들이 조절을 하세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아이들이 첫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쉬엄쉬엄 내는 경향도 있는데 한 2학기 정도 이제 가게 되면은 뭐 갑자기 N개 찾아라. 예를 들어 틀린 거 2개 찾으세요. 틀린 거 3개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묻는 문법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이거랑 또 다른 건데 이래서 한가람고가 다른 고등학교는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법 포인트에 나와 있던 포인트를 그냥 물어봐요. 예를 들어 관계사면 관계사만 묻는 문제, 분사구문이면 분사구문만 묻는 문제를 꼭 한두 문제 출제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그니처 같은 문제이고, 자 듣기가 나올 수도 있고 서답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서답형의 경우는 이제 1학년 후반으로 가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요. 초반에는 사실 나와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인데요.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그 최근 기출을 딱 풀어보면 선생님들이 역시 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이분들이 역시 수능을 다 쫓아가고 있구나. 옛날 구닥다리 영어에서 빠져있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최근 수능 트렌드를 어머니들이 많이 이런 걸 뭐 매체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지가 어렵다 그러죠. 네, 지문은 다 알겠어. 해석 다 하겠어. 답을 찾을 때 2번인가 3번인가 라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아이들도 작년에는 아마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한가롱고의 특징입니다. 제가 봤을 땐 다른 고등학교 저는 막 기출이 있으면 풀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이 역시 좀 뭔가 젊다라는 게 느껴지고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아이들이 근데 이 부분이 이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한가람고 학생들만이 아니라 작년 수능이 왜 어려운지 다들 아실 거고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를 아시면 이거는 그냥 학생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잘 못하면 한가람고는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못 풀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대처는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냥 정말 어찌 보면 아날로그한 그런 공부법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거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뭐냐? 그냥 어휘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 해석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가람고는 한가람고만의 다양한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관 근처에서도 한가람고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문제 만들기도 힘들고 애들도 별로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재밌어요. 한가람고가 영어가. 네. 그래서 대처법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일단 어법 포인트를 한가람고에서 주는 그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문장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양한 문제로 다양한 변형 문제도 제공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구문 해석 능력. 이건 뭐 입이 닳도록 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 라이트 정도를 커버하려면 고2나 고3 수준의 문장도 꾸준히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내신만의 문제가 아니죠. 고3까지 수능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오히려 이 3번 때문에 적어놓은 건데 한가람고등학교의 그 독해 문제를 풀어보면 오히려 정말 모든 지문을 다 읽어야 되게끔 출제를 해요. 어법, 어휘, 그리고 밑줄 문장의 의미, 그리고 뭐 빈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가람고는 풀어보면 느껴지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뭐 조금 읽고 정답 나올 것 같으면 넘어가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직하게 본인 스스로 한 지문 정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어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네, 이건 근데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 그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 조금 결이 다른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하는 공부가 결국 본질적으로는 최종 지향점은 수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내신 수업의 특징입니다. 제가 내신 수업도 하지만 당연히 그 중간중간에 비는 부분 그리고 수능 강의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료 다 구성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가운고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 어휘와 어법 사답형과 구문과 독해입니다. 일단 어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많은 방법이 있어요. 뭐 연상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만 결국 영어를 잘하려면 제 경험치상 제가 진짜 다 해봤거든요. 그냥 어근과 접사 잘 공부를 하면서 예문 위주로 다양하게 외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가람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막 동반이어를 묻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진 않아요. 근데 이걸 공부해두면 좋은 게 어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세팅의 어휘는 거의 다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어법과 서답형은 저기 1번에 학교 문법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부분은 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학교 문법은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학교 문법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설명을 듣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근데 영어는 참 특이한 게 수학과 국어와 다르게 영어 선생님이 바보면 학생도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바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특징입니다. 왜 국어는 하면 알아듣고 수학은 답이 틀리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강사가 진짜 많이 공부해야 돼요. 저는 진짜 그 공부를 정말 우리나라 문법 책도 하고 있지만 정말 원서들이랑 전공서적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드리고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을 강점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학습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또 자료를 만들고 있고 한가람고만의 특징으로 적어 놓은 건데 포인트별로 나오는 문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짚어주는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하고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석하는 법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기서 이제 순행적 해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어권 살다 온 친구들은 잘하는데 한국에서 좀 오래 산 친구들은 뒤에서 오는 해석을 많이 하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잘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저기다 적어 놓은 거고 당연히 아까 말했던 고난도 구문 이건 뭐 수능이든 평가원 사관학교 EBS 등등등 여러 발췌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질적인 학습을 좀 강조해요. 네, 뭐 문장과 문장 붙여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한 단락의 범주 내에서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문제를 깔아놓은 이유는 이건 제가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 자 이제 내신 수업 특징인데 이제 이건 8주차 동안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걸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1주차부터 한 6주차까지는 일단 한번 쫙 진도가 나갑니다.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진도 범위가 많기 때문에 사실 버거워요. 정말 이게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랑 딱 처음 와서 이제 내신 1 시작하는 순간 바로 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끝나고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 좀 여쭤봐 주시고 자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진도를 다 나가면서 당연히 클리닉 진행되겠죠? 이제 이때는 어휘 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진도에 맞는 변형 문제, 복습 테스트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주차 이제 저게 제가 나름 이제 좀 비밀 무기인데요. 구체적인 건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시크릿 뭐냐면 이제 제가 한가람고의 기출 역대 기출을 분석해 놓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애들이 한두 페이지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복습 테스트지와 이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마지막 정리 왜냐면 많이 했기 때문에 최종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공하고 자 마지막에는 당연히 파이널 동영 모의고사를 제가 제작해서 아이들과 직접 보강 때는 와서 문제 풀고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한가람고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만드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료들을 좀 소개드리면 제가 다 만들고 있어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김기훈 쌤 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천인문 저자이신 분 혹시 아실 텐데 거기 회사와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도 많이 받고 있고 아이들에게 줄 자료가 넘쳐나요. 그렇지만 또 제 수업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번 윈터 때 썼던 교재 2권 문법 구문과 독해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교재도 당연히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신 포인트북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뭐 빈칸 복습 테스트라든가 변형 문제들, 그리고 과제들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뭐 서답형이라든가, 그리고 어법 문제라든가, 또 어휘를 어떻게 암기하는지, 또 어휘 시험은 또 어떻게 묻는지라든가, 네, 또 뭐 영영 정의 같은 거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뭐 고난도 구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한가람고 내신 대비도 아이들에게 주간지 형태로 많이 제공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오면 클리닉 때 과제 받아가고 문제 풀고, 과제 받아가고 문제 풀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이 쉴 틈 없게. 왜냐하면 어머님도 잘 아시죠? 영어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슬퍼요, 조금. 국어 하느라 엄마 나 국어 해야 돼, 수학 해야 돼, 엄마 나 과학 해야 돼. 이젠 과학한테도 밀려요, 영어가. 그래서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주고 딱 이거 해, 이건 최소한으로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다원에서 딱 두 학교 집중하고 있고요. 한가람고 2학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 수업도 하나 깔아놨고요. 일요일 오전 수업도 하나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스케줄 겹쳐서 못 오신다고 하면 하나 정하셔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아이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지현이었습니다.